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위원님들과 함께 그 해답을 오늘도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과 문자 신청으로 가능한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함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시니까요. 댓글과 문자로 오늘 시장에 대한 모든 질문들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개장 직후 60분 동안 숨가쁘게 펼쳐지는 저희 소통 방송이죠.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 전에 미리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전략과 유망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이죠. 서울경제 아침을 여는 서경의 오픈맨,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시장 흐름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시죠. 예,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는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지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원체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좀 계속 나왔었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잠깐 좀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는 듯 했었었는데,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고 난 이후에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동안에 매도가 좀 나왔지만, 전날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죠. 매수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여기서 좀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하고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들은 좀 많이 밀렸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쪽이 오히려 좀 더 괜찮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할 거 없이 싹 다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1% 이상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었어요.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매수세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인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일부 좀 들어와 줬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 시장의 기사거리를 좀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비중 조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국내 쪽에 있어서의 비중이 초과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코트에 대한 비중 조절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변동성 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사실 이 3억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악법이죠. 좋은 법은 아니다라는 거.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래 수수료만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조 원이 좀 안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세금 걷었으면 됐지 굳이 또 3억 그 대주주 양도세까지도 강화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들은 전 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원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했거든요. 청원을 좀 해서 약법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망적인 그런 부분들은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뭐 무리하게 떠서 출발한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이대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아마 강보합 출발, 강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거래소 시장이고요. 오른쪽은 코스닥 시장인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장중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가를 좀 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2,300대 중반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기서 뭐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기보다도 일단은 10월달 한 달 정도 흐름들을 좀 추이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 대비했을 때 밀려 내려온 폭을 보게 되면 약 한 11.5% 정도 밀려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정도면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타겟으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평선 기준으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21선 자리대죠. 21선이 이제 꺾이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1선이 꺾이는 그런 시점, 양쪽에서 다 꺾이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일단 여유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신용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24일 기준이죠. 24일 날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밀렸었어요. 근데 신용이 줄어든 부분들은 1,200억 정도밖에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용 쪽에 있어서 청산한 부분들도 있지만 신규로 좀 들어온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신용 잔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은 할 거지만 일단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 추석 이후에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TV 토론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추석 연휴가 지날 때까지는 조금 더 이게 적극적인 부분들보다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투자할 만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9월 달이 끝나게 되고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어닝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 쪽에서 조금 빨리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매수 종목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주도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가전 쪽의 제품들이 잘 나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MLCC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좋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어닝 시즌에 대비했을 때는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한 마찬가지로 주도 업종군들,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전기차, 그 다음에 IT 쪽 이런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이들 종목군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시를 좀 준비를 하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일 이후부터는 연휴가 시작이 될 거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좀 계속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현금을 좀 두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래드린다면 주식은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있고 좀 긴 관점으로 투자 전략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지난주부터 계속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58,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계속 이익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군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5G 쪽과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섹터,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좀 진입한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삼성바이오, 이들 종목군들은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해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5G 쪽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많이 밀려 내려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 혹은 내길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저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두산 프로코와 메가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그룹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원고에는 또 없는 상황이에요. 원고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10월 달에 방안을 좀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지금 중국 관련주들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게 된다라면 중국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중국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19가 안정이 된다라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좀 제일 먼저 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을 좀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오늘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이라든가 면세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지금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따라 들어간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예요.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괜찮은 내수 섹터들 나이키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 쪽에서도 일단 흐름들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물 자리대 15,000원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SFA예요. 상당히 좀 무겁지만 그나마 좀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딱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박스권역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28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스타트를 끊어주실 이정수 전문위원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정수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 상황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전에서는 시장이 많이 빠진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조금 미리 먼저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락으로 볼 때에서는 하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상승으로 볼 때에서는 마찬가지 상승으로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약간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간다라고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추석 전에 저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오히려 흔들 때에서 조정 시 사야 될 종목들은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게터, 한그디 그래서 IT, 게임주, 엔터주,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모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다 좋다. 거기서 특히 앞에서 제일 얘기하는 아게터의 아자는 IT를 얘기하는 건데 IT 섹터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플렉서블도 있을 거고 카메라도 있을 거고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통신 장비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게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IT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자동차도 하나의 컴퓨터처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섹터들이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뭐 제약주도 마찬가지고요. 제약주도 여전히 주도주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서 한번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추석 전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당장 폭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테마주 장세, 개별주 장세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더라도 종목들의 흐름들이 지금 대형주들이 버티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개별 종목들이 지금 그래도 2, 3% 지금 반등 나온 애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튀고 있는 종목들도 하나 있을 텐데 일단 먼저 시장을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한번 초록뱀도 지금 9% 이상 튀고 있는데 제가 저럴 줄 알았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자, 미국 시장은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급등을 바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미국 시장은 일단 나스닥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추석 연휴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내일까지 장이 진행되고 3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다음에 이제 장이 열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그 연휴 동안에서 미국 시장은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만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빠져도 상관이 없냐면 오히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휴장일 때 만까지 빠져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 만약에 만까지 빠져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쟤네들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지지라인으로서 그러니까 만이라는 지지라인도 있지만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하락연자 목표치를 주는 그래서 빠질 만큼 빠져준다라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크게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반등을 세게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추석 연휴에서는 얘네들이 한번 흔들어 놨다가 우리나라 시장 열릴 때쯤 돼가지고 얘네들도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미국 시장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빠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줘도 좋고 빠져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미국 시장이 뭐 만으로 빠진다고 한들 우리나라 시장도 빠질 만큼 한번 빠져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빠진들 박스권으로 지지 라인들이 2100에도 있고 2200에도 있고 현재 자리 2300에도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들어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유동성 장세 때문에 추석 이후에서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텐데 얼마나 더 빠지고 올라갈 것인가 요거 사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장은 저는 일단은 지금 조정 시 여전히 매수위기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절대 죽은 종목들 아닙니다. 조정시마다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포스코 케미칼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종목, PNT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 지금 강세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종목들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들어주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주게 되는데 지금 특히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제 초록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럼 얘네들이 왜 올라가는 거냐? 바닥에서 굉장한 큰 시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드리고 나서 세 자릿수 100% 넘게 큰 수익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의 도래하는 시장들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흔들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흔들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초록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개별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형주들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기아차, 현대차 전혀 무너지지 않고 떠 있는 상태에서도 고점에서 여전히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을 견고하게 움직여주면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지금 정유주 화학주 섹터에서도 이렇게 굵직한 놈들 그러니까 2조짜리, 3조짜리 종목들이 지금 9%씩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이 시장은 보통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일단 반등을 주겠지만 추석 이후에서는 낙폭과대뿐만 아니라 좀 전에 봤었던 초록뱀처럼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뭐 마치 이제 시젠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그 흐름들처럼 뭐 아니면 바이오니아처럼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뭐 200%, 300%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제는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은 태양광과 뭐 풍력 뭐 이런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들이 제약주의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듯이 이런 쪽에서 다른 섹터에서 그런 흐름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주가 여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제약 바이오주에 또 겨울 동안 찬바람 불게 되면 또다시 강세를 볼 수 있는 그 흐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추석 전에서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요. 낙폭과대 종목도 지금 주워 담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서울경제를 통해서 공개 무료 방송이 들어와서 질문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면서 시장 얘기도 듣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희망의 씨앗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께서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자 오늘은 SDN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SDN은 이제 태양광 관련주 쪽인데 얘도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져 있고 앞서서 이제 SNU라는 종목이 먼저 좀 움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3,200원대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장중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뭐 3,250원 정도 내에서는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2,750원까지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안 빠지겠죠. 오늘은 빠지지 않지만 만에 안에 빠지더라도 전저점 자리에 손절 라인이 2,200원이 깊게 지금 강력한 저점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여기도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시장이 여기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를 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깊게 좀 잡아봤는데 이것은 손절 터치를 당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윗방향으로 다시 올라갈 건데, 그렇죠? 그래서 2,200원에 손절 라인을 두고 목표 가격은 이 박스권 고점 한 5,000원 정도 라인으로 두면서 태양광 섹터의 이제 SDN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SNU도 똑같이 이제 태양광 섹터인 종목인데 SNU가 이렇게 N자형으로 지금 돌파를 하려고 또 강세를 보여주죠. 항상 태양광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 가끔씩 SNU하고 그다음에 SDN 같은 종목들이 이제 힘을 한 번씩 내주는데 추석기에서는 분명히 이제 태양광 섹터에 대한 다시 흐름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SNU 따라가는 SDN 많이 낙폭화돼 있으니까 요 가격 내에서 그래서 쫓아가더라도 3,250원 그다음에 저점 매수하게 되면은 2,750원까지 밀릴 걸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 아까 말씀드린 자리에서 해보시고 올라오게 되면 당장은 안 올라갈 겁니다. 당장은 안 올라오더라도 추석 이후에서는 이러한 종목들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던 지금 거래가 실렸다가 지금 거래가 말랐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태양광 섹터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다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의 오늘의 도전 종목 SDN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박원재 위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시그널 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제 시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국내는 양도세 이슈가 좀
있고요. 미국 시장은 이제 대선 문제가 있어요. 대선이 이제 11월 첫 주에 있으니까 이제 뭐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토론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통상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대선 전 10월달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10월달은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이슈가 좀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로 평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일 큰 문제가 대선 후의 결과를 예상하는 불복, 승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법관을 지금 지명을 하고 있죠. 대법관 지명이 왜 중요한 이슈가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대선이 우체국의 우편 문제 이거를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판결을 하려면 이제 대법관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부인의 대법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화당계가 5, 민주당계가 4 이랬는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민주당계 이제 대법관이 사망함으로써 보고를 해야 되는데 친공화계 인사를 지명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6대 3의 구도가 돼요. 6대 3의 구도가 되면은 만약에 대선 불복을 해서 대법관 판결을 가면은 공화당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은 이런 불확실성에 좀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위치를 보면은 그동안에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3월 이후에 이 추세를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깨진 흐름이 나오고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 주말에 좀 돌려놨고요. 현재 선물 시장도 뭐 약간 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번 주가 추석 연휴이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장이 진행이 되죠. 항상 시장을 보실 때는 짐작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21선 아래에 21선이 꺾어져서 내려오고 있고요. 61선을 오늘 닫고 있어서 최소한 61선 넘기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보면은요. 국내 시장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계속 거침없이 올라오다가 아주 중요한 위치, 전저점, 8월달 저점을 깨면은 대단히 좀 불편한 위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방어할 자리에서 지금 방어가 되고 있는 위치이고요. 따라서 오늘 시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61선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서 국내 시장도 아직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죠. 양도세로 과연 미칠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걱정은 지난 3년 동안의 예를 보면은 17년에도 이제 10월, 11월, 12월이 딱히 약세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18년도 연말에 딱히 약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19년도 연말이 딱히 약세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양도세 금액이 18년은 20억이었고요. 대주주요건이 19년도에는 15억이었고 작년에는 10억이었어요. 아직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이거 불합리하니까 고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올해의 기준은 3억이죠. 금액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3억으로 결정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많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PP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10억으로 낮추면서 본인이 대주주인지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받은 계좌가 좀 제법 있다래요. 그런 게 좀 아름아름으로 퍼져서 올해 시장은 아마 그거를 두려워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10월 한 달 동안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유동성장이 이제 끝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닐 겁니다. 현재 유동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게 이제 유동성이죠. 통화를 풀어놓은 건데 이건 여전히 시장 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도 이머징 시장에 유의하게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원화가 강세죠. 금리 여전히 저금리 환경이고요. 실적은 아마 1,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기저효과로 턴을 할 겁니다. 제반 거시적 경제 지표가 모두 양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승 구간 중에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조정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느냐, 이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와 산업재 섹터가 고루고루 숫자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자기가 선호하는 쪽에 섹터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설명드릴 게 최근에 이제 아주 거대한 이제 IPO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 달에 이제 또 다른 거대어인 빅히트가 상장이 되죠. 상장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요 예측은 끝났습니다. 수요 예측은 24일, 25일로 해서 끝났는데 300대 1입니다. 사상 최대의 수요 예측 결과를 가져왔고요. 아마 1억을 넣어도 한 주로 못 받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까지 몰려서 과연 효율이 있을지 싶고요. 청약은 이제 10월 5일, 6일 이렇게 하고 납입은 10월 8일 날 해서 상장일은 10월 15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장일은 10월 15일 날 상장을 할 텐데 기준가가 이제 시초가가 13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기준가가 이제 시초가에서 90에서 200% 이렇게 하면은 12만 5천에서 27만 원이 될 텐데 아마 27만 원이 갈 것 같고요. 여기서 따상을 가게 되면 35만 1천 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으로 12.5조가 됩니다. 12.5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는 이 따상에 잡아갖고 재미가 없었죠. 제가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빅히트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빅히트를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볼 거냐 플랫폼 회사로 볼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갈려요. 빅히트를 평가하는데 가장 큰 건 이제 BTS의 확장성과 위버스라는 플랫폼 성격이 있는 기능이에요. 위버스라는 건 이제 팬 커뮤니티나 팬덤 SNS, 온라인몰, 온라인 콘서트 어플을 모아놓은 건데 이 위버스를 통해서 구독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 600만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회수가 보통 400만이 넘는데 이게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멀티플이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이 멀티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싸다고 이제 할 수 있겠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에 이제 올해 매출 추정이 한 6,500억에 한 영업이 1,100억 보는데 아무리 좋은 성장주도 한 50대 본다면 일반적인 평가 기준은 시총 한 5조에서 7조 사이 이게 일반적인 평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플랫폼 성격을 가미해서 준다면은 플랫폼은 보통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은 뭐 7, 80대가 가니까 또 12조 따상이 주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상 붙는 거는 크게 실익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4개의 종목 바로 매매 시그널 부탁드릴게요. 네,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출발이 좀 양호한데 약간은 조금 조정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갑자기 빠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좀 천천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슈되는 게 가장 궁금하실 게 우선 셀트리온 라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보자면 한 또 출발 자체가 15% 정도 급등 출발했거든요. 15.49% 출발하고 20% 가까이 상승 주다가 지금 현재 한 8%, 9%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이유는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홀딩스 라인이 생기면서 좀 성장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을 가지고 또 서정진 회장을 비롯해서 회사 전반에 걸쳐서 재무적인 또 세금에 대한 포인트가 좀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에 단기 이슈를 갖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약간은 밀리는 건 좀 당연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주가 자체가 많이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는 이게 호재거리라는 것은 인식은 잡혔으니 단기적 차익 실현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임 자체가 나올 테니까 천천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보자면 주가 거의 바닥 확인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깰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좀 기다리고 항상 반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급하게 내려올 때는 역시나 빠른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상단 부분 터치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갭은 좀 벌어져 다시 좁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10만 원까지는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 무리 없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제약 전부 다 지금부터 한 10% 정도의 상승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고 제발 급하게만 안 보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유를 가져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파미셀인데, 자, 파미셀이 보면은 뭐 매수 시그널,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검에도 자주 올라오기도 하는 좀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제가 보는 시점은 모더나에서 삼성 이슈 관련된 뭔가 뉴스거리를 던지는 순간 주가가 한 템포 크게 올라가겠죠. 그 전까지는 그다음 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움직이긴 하겠지만 뭐 갑자기 뭐 상한가 흐름을 간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더나에서 이제 삼성 이슈를 맞춰버리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크게 나오겠지만 한두 차례, 그 다음에는 역시나 빠르게 또 하락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파미셀은 그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모더나 이슈를 좀 기다리면서 버티셔야 되고 현 구간대에서 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는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만약 예를 들어서 너무 갑자기 또 5에서 10%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은 좀 위험한 구간이니 조심만 하시고, 우선은 뭐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뭐 나쁘진 않다고는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비중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매우 적게 들어가셔야지만 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진원생명과학, 뭐 아침에 출발은 좋았는데요. 시가 자체가 5%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2%대 상승 흐름인데, 백신 이슈 다 좋은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원체 등락폭 자체가 심해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가더라도 바로 다음날 꺾이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응 자체 하기가 너무 힘든 종목이라는 거죠. 차트상으로 보자면은 바닥 라인 확인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이거를
믿기에는 종목의 등락폭이 원체 크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추세대로 이끌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뭐 다시 뭐 45,000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이상까지도. 그런데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3만 원짜리를 깨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저점 자리 한 뭐 25,000원짜리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갭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를 좀 아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종목을 제발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릴 테니 보유자들만의 영역이라는 거. 만약에 이게 뭐 35,000원 넘어가는 모습 나오고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증권주들 상당히 조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좋다고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미래에셋대우인데 많이 밀렸죠? 미래에셋대우는 이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증권주 사실 때 좋다 말씀드렸고 추세적인 이탈 흐름 나오면서 깨진다는 거죠. 근데 그 차트 보실 때 특히나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바닥 확인 있죠? 이런 급등의 전에 바닥들, 이런 바닥들이 나오잖아요. 이 라인을 대로 맞춰보자면 주가 상황 자체가 이 종목 현재 9,7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 분이 지금 문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고 매도 자리였어요. 정확하게 하단 라인이랑 상단 라인 맞춰보자면 고점 인식이 되는 자리들, 이 터치하는 자리 위로는 전부 다 오버슈팅,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다고요. 차라리 매수하셨다면 이 자리면 제가 인정을 해요. 9,000원이면. 그런데 9,700원짜리는 아니었고 시장 하락 맞으면서 다시 밀려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기다리셔도 될 법한 게 실적 자체가 원체 좋다는 거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반기 지나고 내년까지 본다면 특히나 올해 실적 자체가 원체 강하니까 여기서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죠. 1차적 반등 자체가 가격 라인이 9,5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게 좋은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음부터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시면은 이 하단 라인들을 고민하지 않으시면 또 고점에서 반복적으로 몰리는 일이 계속적으로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 한번 펼쳐보시고 하단 자리들 라인으로 연결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고 있나. 상단 자리 연결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고 있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은 어찌됐든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몇 종목 더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 자체가 나올 법도 한 뭐 그런 자리이긴 한데 자, 보시면 뭐 이슈는 너무 좋잖아요. 이 자리가 바닥인지 크게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맞춰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평행하게 천원 만들어서 이것 좀 따라하세요. 제발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분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자리들 나온다는 거죠. 또 현 구간 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네. 고점인식 구간으로 접어드는데 어느 라인을 지키면 되냐면 9,7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돼요. 9,7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슈팅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한 템포 더 레벨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9,7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우선은 열어둬야 된다. 다만 꼭 까먹으시면 안 돼요. 9,700원짜리입니다. 9,700원 자리에 이탈 여부만 조심하신다면은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아셨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많이 걱정하시는 LG화학 말씀드릴게요. 자, LG화학이 지금 이슈거리가 없어요. 너무 조금 심심한 상황이에요. 뭐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주가 흐름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단 라인 이렇게 터치하고 지금 갈 준비 채비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라인 타면서 가다가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이 라인 도달하고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도 밀리기보다는 약간의 횡보와 더불어 우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 보셔야 돼요. 우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급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횡보하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되고 LG화학 사신 분들 장기로 봤는데 하필 또 이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든 흐름이지만 그래도 한 70만 원 이상까지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75만 원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홀딩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이어서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저희 김선윤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오늘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가 흐름 따라서 보는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 단타로 하실 거면 들어오지 마시고요. 분기 이상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하단 라인 이렇게 터치하면서 주가 반등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라인으로 본다면은 맞춰볼게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고점에 대한 인식을 하자면 요 라인이 잡히네요. 다음 자리는 얼마냐면 한 95,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1.5평가 자체를 한 95,000원까지 제가 잡고서 대응을 할 건데 매수가는 조정 나오실 때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뭐 최악인 경우 떨어지게 된다면 뭐 77,000원 자리도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현재 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하게 어떻게 해요? 95,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고 연말 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내년 초까지 볼 수 있긴 한데 어찌됐든 최악인 경우 77,000원 정도면 너무 싼 가격이고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중장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꼭 가져가시면 좋고 좀 더 타이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매수하기 좋은 시점 자체에서의 일봉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라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1차적으로는 8만 원 부분이 가장 싼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한 8만 원 정도에 걸어두시고 천천히 대응하신다면은 꽤나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좀 더 기다릴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까 큰 라인에서의 한 77,000원 부근 정도 요 라인 보시면 되고 단기로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요즘에 기관들과 외인들이 굉장히 자주 들어오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신다면은 현 구간대에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신 이후에 1차적으로 이때 반등 나오는지 8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다 반등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한번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78,000원 아래 내려오는가 77,000원 부근 오는지 체크하시고 그때 들어가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가능한 싸게 조정 크게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제가 95,000원까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손절가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한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보시면은 그래도 최소 한 15% 정도의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환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만나볼게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오늘 또 수익률 도전하시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금 특이한데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ETF입니다. 최근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차전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8월 초부터 모건 스탠리의 2차전지 고평가 논란,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그리고 그 중간에 LG화학의 물적 분할까지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크게 하락한 섹터가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섹터입니다. 근데 이런 하락의 원인들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펀더멘탈과 연관된 부분은 크게 없다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단기적인 모멘텀,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LG화학의 물적 분할 같은 부분,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같은 부분은 오히려 악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모멘텀들에 의해서 주가 하락을 큰 폭으로 끌어내렸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를 보면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초반에 잠깐 하락할 때 신용융자 물량 일부와 미수거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대 매매가 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가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지금은 개인들이 굉장히 공포심에 물량을 크게 추리할 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저가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2차전지는 이제 시작인 섹터이고 단기 모멘텀에서 하락을 했지만 펀더멘탈 상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하락 기회를 활용해서 저가 매수하는 기회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 번에 진입을 하지 않고 한 3-4번, 2-3번 정도에 나눠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에서의 실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주요 10개 종목을 골고루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식과 똑같은 방식이고 주식형 ETF이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오늘 11,000원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11,000원 아래에서부터 한 2-3번 정도 나눠서 분할로 접근한다. 이렇게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선별 가격은 아래쪽에 지금 현재 보시는 라인에서 9,5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ETF 상품도 앞으로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 장중 내내 온라인 무료 방송 여러분께 해드린다고 합니다. 추석 전에 많은 분들 어떻게 시장 대응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중 내내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